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아우디 e-tron GT입니다. 아우디 e-tron GT 그동안 사진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심지어는 아이언맨의 자동차로도 보고 정말 영화 속에서도 봤던 그런 자동차, 나름대로 로망의 자동차였는데요. 이 차를 실제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이 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헤드램프 디자인 멋지죠. 램프가 진짜 휘황찬란하죠. 헤드램프, 안개등,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저 라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라이트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켜져요. 이게 켜졌다 하면 500m를 비춰줄 수 있는 엄청나게 밝은 램프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두워야 되고, 앞에 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밤에 주행하다 보면 갑자기 앞이 저렇게 앞까지 밝아진다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램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칸에서 그렇게까지 불만이었던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런 것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에어댐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 에어댐이 이렇게 지나가서 에어 커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브레이크 쪽에 브레이크 덕트가 있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브레이크가 페이드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도풍관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람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밖으로는 에어 커튼을 만들어내게,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을 이 안쪽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충전구가 있고요, 저쪽에도 충전구가 있습니다. 양쪽에 충전구가 있고요, 한쪽은 완속, 한쪽은 급속이어서 충전구가 이렇게 구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포르쉐는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면 열리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던데, 아우디는 뭐 그런 것에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여기는 플라스틱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력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공력휠을 갖고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캘리퍼가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퍼가 지금 바나나 모양으로 진짜 크게 생겼네요. 6피스톤쯤 되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스톤을 갖고 있고요. 스포츠카용 브레이크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이글 F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이걸 사용하면 조금 불안하죠. 사실 지금 같은 영하 날씨에 이거 쓰는 건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스포츠카, 그것도 2인승 스포츠카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라인들 정말 예쁘게 뻗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곡선 보세요. 여기 완전히 무슨 테이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오버팬더를 볼 수가 있죠. 이 빵빵한 힙, 멋있습니다. 아우디 e-tron 하면 당연히 조명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명을 켰다 껐다를 해볼게요. 역시 조명회사답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보면 위쪽에 있는 이 글래스가 이렇게 쭉 밑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테슬라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되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이어가는 거, 그래서 유리가 한 덩어리로 뻗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되게끔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트렁크가 당연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굉장히 깊어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짐을 넣으면 꺼내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요.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짐을 싣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파킹이 하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꼬리 날개가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뒷모양에서 봤을 때도 이런 차가 길에 다니면 같이 다니는 도로가 갑자기 미래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충전기고요. 뭐 200kW 충전기네요. 근데 200kW 충전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0kW 나오는 충전기죠.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힘들다고요. 아마 이거 얼마나 힘든지 어지간한 분들 못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기는 힘이 너무 세. 줄이 너무 무거우니까 위에서 매달아 주는데 저 매다는 힘이 더 세서 끌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스토퍼가 있으니까 바짝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가까이 붙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냐고.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러니까 됐어. 근데 스마트가 된 거 아니야? 차량에서 충전 거부 신호를 다시 한번 뺐다 껴볼까요? 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시스템이 이 모양이냐고. 이거 못 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정상적인 방법이냐고 이게.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꼈어. 소리가 났다는 건 된다는 얘기죠? 물도 들어왔어요.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이에요.
이 충전기는 정말 빨리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83%나 차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좀 느리게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조금 더 충전되는 거 보고 안에서 리뷰를 좀 해보죠. 아이고 세상에 추워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 바보야 너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 차를 거꾸로 후진 주차를 한다 그러면 선이 닿지 않고요. 전진 주차를 하는데 더 바짝 되려고 한다 그럼 앞에 스토퍼에 닿아서 안 돼요. 이게 최선이야. 저 텐션을 이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끼워야 돼요. 당연히 표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표준이 계속 보급돼서 이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돼요. 저거 어떻게 할 거야? 특히 여성 운전자나 노인 운전자는 어떻게 이걸 끼웁니까? 이게 몇 년 더 가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영원히 저걸로 가는 거야. 교통약자처럼 충전약자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원래 시작은 매니키스라고 하는 전기 산업용 코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양쪽으로 이 코드를 연결하기 위한 소켓, 방수도 돼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부서져서 안 되고 그리고 서로 합선도 되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이었는데 근데 그 표준은 실제 산업용 전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지 지금처럼 전기차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 끝에다가 DC를 만들어야 되니까 DC를 거기다가 그냥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만해졌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자동화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봇도 이걸 잘 끼우기가 어려워. 왜냐면 소켓이 기니까. 소켓이 길면 이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걸 꽂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켓이 짧고 가까워야 이걸 빠르게 꽂을 수 있게 되죠. 테슬라가 지금으로서는 이 전기차 충전 규격으로는 테슬라 규격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정도 규격이면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게다가 로봇이 끼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우와 이게 인테리어가 대박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가죽의 질감이랑 색깔이 어마어마한데요. 감쪽 봐라. 진짜 부드럽고 가죽도 되게 푹신푹신한 그런 가죽이네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 별로 없었잖아.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좀 딱딱하다 고개 미덕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퀼팅 돼 있는 부분이 쑥쑥 들어가는 그런 시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부분이 카본으로 돼 있고 또 알칸타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맞춰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를 보면 운전석 주변으로 이렇게 뭔가가 꽉 감싸고 있어서 마치 레이스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포뮬러 레이스카를 탄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코너링을 할 때도 이렇게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 있게끔 몸을 감싸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카본도 드라이 카본 같은 무광으로 보여지는 카본이 더욱더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눈속임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센터 터널은 실제로 의미 없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 뭐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고요. 디자인상으로 센터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정도의 자동차가 레이스카라면 여기에 센터 터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레이스카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약간의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좀 작아야 되고 그런 게 이 차에서는 내가 슈퍼 스포츠카를 타고 있으니까 이런 건 다 용납이 되지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911을 타는데 911이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는데 누가 좁다고 불평해? 당연히 좋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스포티하게 더 스포츠카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실내를 보면 람보르기니나 R8이라든지 이런 슈퍼 스포츠카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을 잘 해놨네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2인승이니까 이 정도면 뭐 좋지. 2인승이니까 되게 다이나믹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뒷좌석도 있어요. 생긴 게 이렇게 날렵하고 스포츠카고 늘씬하게 쫙 빠졌는데 여기에 뒷좌석이 또 있다고? 보죠. 뒷좌석 진짜 쓸만한지. 자, 뒤로 들어가 볼게요. 의외로 천장에 이 유리가 살짝 도움이 됩니다. 이게 머리 공간을 조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닿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닿습니다. 타이칸 만들고서 뭔가 배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요.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너무 많이 비거나 너무 좁거나 그런 경우 앉기에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것에 비해선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바닥의 높이는 굉장히 깊어요. 이 차의 바닥에는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보니까 이 풋룸이 있는 이 부분을 배터리를 구멍을 파놨습니다. 여기에 발을 더 아래쪽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낸 거죠. 사실 이렇게 발을 디디고 보면 바닥에서부터 몇 센치나 떨어져 있지? 한 10cm 같이 안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바닥하고 거의 철판 하나의 크기?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지간한 전기차보다는 훨씬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지금 꽤 두꺼운데 그런데도 앞쪽에 이렇게 레그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네요. 지금 플라스틱 백을 갖고 있는 시트인데 굉장히 잘 만든 시트 같아요. EV6 시트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건 무슨 예술 작품 같습니다. 네, 팔걸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견고하고 사용성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더 당기면, 그렇죠, 이 정도의 젊은 차는 이런 거 돼야 됩니다. 스키스루죠. 스키장에 갈 때나 이럴 때 긴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실을 거냐? 여기다가 넣는다는 거죠. 스노우보드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도록 높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스키스루를 갖고 있습니다. 스루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이 차의 용도, 활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넉넉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좌석 모두가 승객이 앉았을 때 그렇게까지 불편을 느낄 만한 좌석은 아니다. 장거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다른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시죠. 오, 신기한데?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기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전기차를 발전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가솔린 슈퍼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가솔린 차라고 속이면 속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정도의 주행 감각. 전기차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테슬라를 타면서 맹탕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좀 짜증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칸을 탔을 때는 또 타이칸은 우주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 느낌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서 이제는 정말 일반 가솔린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네요. 컴포트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에어 서스펜션도 살짝 더 약간 확장시켜서 좀 더 늘려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 외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물침대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제 취향은 이거보다 좀 더 단단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이나믹을 하면 되죠. 그리고 개별 설정을 해도 돼요. 주행은 균형으로,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뭔가 스포츠카 같아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꽉 들어찬 느낌이 있어서 포르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르쉐 911의 까레라 기본형, 그 기본형에다가 세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가는 느낌이나 뭐 제동하는 느낌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포르쉐 타이칸을 만들면서 시작된 그 플랫폼을 여기로 가져오니까 이 타이칸하고 그리고 포르쉐 911하고도 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아우디인데 우리 아빠를 안 닮고 옆집 아빠를 닮은 것 같은 그런 아우디입니다. 요거 옆집 아빠가 조금 더 멋있긴 한데, 어우 잠깐, 야 잠깐만, 변속기 있구나. 이야, 변속기가 있어. 깜짝이야. 가속 느낌이 박진감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테슬라 타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을 갖긴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뭔가 이거보다는 심장을 좀 뛰게 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우 너무 좋아. 세상에, 이 느낌 어떻게 내는 거지? 찌릿찌릿하고 약간 등골이 서늘한 것 같은 그런 스릴 넘치는 주행 감각. 전기차에 이런 느낌이 안 나.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하나를 집어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속할 때도 전기차 특유의 그냥 빡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안 나게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아주 미묘한 그 딜레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솔린 자동차처럼 느껴지게끔 이런 장치도 해놨네요. 말 되냐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되냐고요. 이건 서킷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100km,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아, 좋아요. 진짜 좋은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처럼 그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는 애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1등해. 그래서 좀 짜증나는 애. 멋있지도 않고 막 까불까불하고. 그런데 현재성 가진 애. 그런 애가 테슬라인 것 같고요.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옷도 되게 잘 입어. 되게 젠틀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멋있기도 해.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요. 그 중에서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후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지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사륜구동 자동차가 대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사륜구동이고요. 그 사륜구동이 이 전기차를 더 전기차답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차를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스포츠카 치고 되게 시야가 좋네요. 지금 개방감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스포츠카다 라는 걸 감안하고 나면 꽤 개방감이 좋은 느낌이에요.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유리로 보이는 게 한 뼘 조금 넘습니다. 스팅어 오너 보시기에 어때요? 아, 유리가 훨씬 작아요, 스팅어. 앞에 천장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아, 스팅어가 훨씬 작아요? 네, 훨씬 유리가 작고 시야가 되게 좁아요. 스팅어가 더 좁아요? 차도 지금 좁은 편이긴 한데 이게 지금 비율이 되게 좋은 게 이 차에 앉았을 때는 이 미러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손을 거의 다 뻗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있고, 그리고 이 앞쪽 끝이 굉장히 멀리 있어서 손으로 닦을 수가 없는 위치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가 뒤쪽으로 약간 물러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전기차가 되면서부터는 이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자동차 비율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엔진이 있고 막 이랬다면 이런 구성은 만들기 어려웠겠죠.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실내 거주 공간을 넉넉하게 뽑아내는 거,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자동차가 있거든요. 앞차 들이받느냐 저 차를 못 보겠죠. 저 정도면은 못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잘 인식하네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 네, 잘 인식합니다.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있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없는 차하고 있는 차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 중에 차선을 이탈하지 않는 기능은 있는데 센터를 유지하게 하는 LFA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벤틀리도 없어요. 뭐 롤스로이스도 없어요. 포르쉐도 없어요. 그냥 폭스바겐 그룹이 그 기술이 없는 거 아닐까? 후측방에서 차가 오면 여기서 깜빡깜빡 이걸 굉장히 눈부시게 해줍니다.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 같으면 거울 속에 램프 하나를 집어넣죠. 이렇게 거울 속에 램프를 집어넣으면 시각적으로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글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각지대 차를 잘 볼 거면 그 사람이 사고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는 이유는 잘 안 보기 때문이죠. 대충 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나 자신 있다 이거지. 진짜 사각지대에 차 있거든?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램프를 갖고 있어요. 지금 큰 단점이 있는데요.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 도로에는 모든 자동차가 브레이크는 기계입니다. 기계식 피스톤을 눌러서 그걸로 유압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근데 얘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트론 GT도 그렇고 이 타이칸도 그렇고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차들이 이제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전자식이어서 전자식 케이블을 도작해서 그걸로 브레이크가 대신 밟혀지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브레이크가 조금 낯설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건 타이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이칸 타면서도 나도 모르게 차가 밀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 느낌이 여기도 있어요. 완전 정차할 때 그때 살짝 묘한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가속하다가 감속해보면 브레이크가 주는 그 느낌은 훌륭합니다. 지나치게 꽂히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은 이 영역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너무 조용한 차잖아요. 일단 엔진음이 안 들리잖아. 엔진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차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지금 우리 카메라에 붙어있는 저런 아주 작은 액세서리가 지금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진짜 크게 들리는 게 깜빡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깜빡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 노면에서 들리는 사운드도 꽤 크게 들립니다. 노면 사운드가 사실 다른 차보다 유별나게 크진 않을 텐데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도 전기차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상당수가 방음 처리를 또 다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차도 방음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방음 수준을 놓고 보면 포르쉐 911이나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우디가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조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MMI부터 어떻게 하면 더 직관적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브랜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딱 보고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고요. 사실 오디오에서 이 다이얼의 형태가 굉장히 올드하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이 다이얼은 꼭 아날로그여야 하는가? 옛날 라디오의 향수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조절 장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이얼을 어떤 식으로 하면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까? 버튼을 눌러서? 아니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아우디의 이 볼륨 다이얼입니다. 이 디지털 다이얼은 가장자리를 돌리면 터치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가장자리를 문질러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질러서 돌리면 이렇게 볼륨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절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거기에 뮤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전원 스위치라든지 이것도 다 통합할 수 있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기능도 같이 통합할 수 있어서 아주 작은 다이얼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이 차에는 지금 뱅 앤 올ufsen 사운드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요. 이 사운드 시스템 들어보면 일단 사운드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팝업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ALT 같은 어쿠스틱 렌즈는 달려있진 않지만 별도의 트위터가 굉장히 운전자의 귀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위치죠. 기존 트위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 그러면서 앞쪽에도 스피커, 센터에도 스피커가 지금 2개가 달려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쪽 선반에도 스피커, 뒤쪽 옆문에도 여기도 스피커가 몇 개야? 이 크지도 않은 차에 스피커가 가득 담겨 있어서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죠. 당연히 이 수입차를 시승할 때마다 하는 얘기, 내비게이션입니다.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을 해볼게요. 길 안내, 미사리 조정 경기장.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음성인식 시스템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화면에 표시된 것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되면 만들어 놓지 마세요. 일단 음성 인식은 잘 안 되시고요. 그렇지만 이 내비게이션 자체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그냥 있어도 아무도 안 썼잖아요. 핸드폰 거치를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도 훨씬 좋아졌고요. 막히는 길 잘 우회해서 안내하는 것도 잘 됩니다. 이제는 확실히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도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긴급 재난 문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고요. 스타일, 주행 감성, 이런 면에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기차 중에 가장 뛰어난 차가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포르쉐 타이칸도 정말 훌륭하지만 타이칸에서 아쉽던 고급감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고 기능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더 만족감 높은 자동차였습니다. 이트론 GT가 이 정도로 좋으면 RS 이트론 GT는 얼마나 강력하다는 겁니까? 이 여세를 모아서 다음번엔 RS 이트론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